민지 진석 얘기도 재밌죠. 하지만 관이가 등장한다면 이들만큼 재밌진 않죠. 혜선 씨랑 관이 씨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금쪽 왕자님이시죠. 새로 오신 분 오면은 그분이랑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대화하면 이제 나는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혜선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하고도 좀 열어보고는 봐야 되니까 이제 네가 1순위인 거를 확인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혜선 씨는 특유의 항상 미소 짓는 표정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으로는 실은 서운함이 있지. 왜냐면 화정 씨를 흔들어 버렸잖아요. 흔들어 버렸던 그 멘트도 실은 처음에 시작된 게 혜선의 서운함부터 번져간 거였잖아요. 근데 물론 혜선의 정확히 말하면 서운함은 아니었지. 혜선 씨가 그 예제제 사건으로 서운했고, 근데 그 저녁에 관희 씨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좀 해명을 했었고, 근데 그 해명 부분을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런 관희 씨가 와가지고 해명을 했는지 확인하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한테는 그 정도의 사이다라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좀 생각을 해주려고 했던 거. 그리고 너희들은 보헤미아라고 좀 생각을 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 혜선 씨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게 굴죠. 제가 바로 제가 어제도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다룬 장면이에요. 그 해명 좀 실제로 나왔다면 무슨 말 했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안 나와가지고 그게 나왔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안 나온 이유도 실은 관이가 지금 혜선이 1순위잖아요. 갑자기 뒤엎어지는 무언가 사건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점까지는 혜선이 확실하게 확고한 부동의 1위로 올라섰다. 근데 그 해명 장면을 보면 그 부동의 1위를 모든 시청자가 다 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민지나 하정과 이렇게 여전히 33%인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을 한 것 같아. 너무 확고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혜선 씨는 계속해서 미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살짝 그 미소를 유지하기가 살짝 좀 힘든 부분이 있지. 관이에 대해서 좋지만 주변의 여론이나 관이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혜선 씨 입장에서는 분명히 서운한 부분이 많거든. 그래서 뭐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냐. 혜선 씨도. 근데 관이는 하고 서로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관이도 어쨌건 마음이 어느 정도 결정됐으니까. 혜선 씨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오빠가 제일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관이 씨가 네가 최고야. 네가 뭐 나는 너밖에 없어. 그 말을 듣고 싶지만 관이 씨에게 중요한 건 그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희 씨는 자기가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야. 관희는 생각보다 되게 신중한 사람인 것 같아. 되게 조심성이 많고 약간 좀 철이 없고 좀 개념 없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 그렇지 사람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 어떤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의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아이 같은 면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맞물려서 너무 독특한 캐릭터가 완성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혜선 씨에 대해서 관희 씨가 좀 높이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혜선은 진실돼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정 씨가 되게 진실돼 보이잖아요. 근데 관이가 봤을 때 하정은 안 진실돼 보여. 왜냐면 처음에는 민규와 나 사이를 저울질했고 정확히 누가 낫다는 얘기를 끝까지 하지 않았어. 그리고 여기 와서는 하빈 씨와 나 사이를 저울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냥 나가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빈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니지. 전혀 아니야. 하정은 아무도 없어. 그냥 관이밖에 없어. 그런데 관이가 보기에 하정은 그런데 나한테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생긴 거야. 근데 해서는 실은 원익 씨도 어느 정도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민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두고 있음에도 관이에 대해서 그런 진실된 것처럼 관이는 혜선 씨가 그렇다고 느끼게 되는 거야. 관이가 보기에 혜선은 자기를 속이고 있지 않아. 관이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야. 그 처음에 나와가지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가 나름 그 꾸며낸 모습 같아. 실제로는 그렇게 막 그 넘치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빠가 다른 사람 다 알아보고 청도도 같이 갔다 오고 난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여기에서도 우리 관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동네 친구들이랑 놀고 엄마 혜선이 관이에게 놀이터에 가서 놀고 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이는 또 혜선 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제일 매력적인 건 오빠인데 궁금한 사람들은 있어. 여기서도 혜선 씨가 난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오빠가 1순위긴 해. 근데 오빠도 다른 사람 알아봐야 되잖아. 이 순서로 말했으면 이것보다는 임팩트가 적었을 거야. 근데 혜선 씨가 말하는 순서를 봐봐. 오빠 다른 사람 만나고 와도 좋아. 나는 네가 1순위다. 나도 1순위지만 궁금한 사람은 있어. 배치가 봐도 벌써 관희 씨가 지금 혜선 씨의 말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나 궁금한 사람들이 있지. 근데 오빠도 궁금한 사람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고.
그게 이제 하정 씨와 예를 들어서 대화를 했다 그러면 나 궁금한 사람도 있지. 왜 내가 인기 없을 것 같아? 아니면 나 약간 이렇게 되면은 당장 티키타카는 되는데 그 마음에 확신을 주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희 씨가 대화의 재미나 이런 차원에서는 하정 씨도 상당히 놓기 힘든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확신은 혜선 씨 쪽으로 오는 거야. 관희 씨가 보기에 하정 씨는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구나 생각할 법도 해. 관희 씨가 다른 사람의 어떤 내면이나 그 말의 맥락을 추구하면서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캐치해내는 사람까지는 아니거든. 그런 면에서는 또 심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정의 그런 좀 복잡한 내면을 못 봤어. 복잡하게 포장돼 있지만 그 내면은 관이밖에 없는 하정의 진실을 보지 못했어, 관희 씨는. 그래서 저 사람 뭐 직업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의 나이를 알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화가 흘러갈까. 이게 그냥 궁금증이지만 실은 혜선 씨는 그런 건 있죠, 지금. 뭐 원익 씨나 이런 사람들 중에 좀 좋은 직업, 내가 좀 대화가 될 만한 좋은 배경이나 어떤 좋은 그런 사람이라면 조금 더 만나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혜선 씨가 뭐 똑똑한 거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는 솔로 지옥은 어쨌건 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지옥도에 함께하고 있지만 천국도에 가면 이 사람의 어떤 배경을 알 수 있고 나와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과 인연을 이어간다고 하면 이 사람의 그런 외적인 것보다 당연히 배경 중요하죠. 지금 혜선 씨는 원익 씨가 솔로 지옥 2에 동우 씨가 의사고 그런 직업들 좋은 직업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으니까 그런 캐릭터로 섭외된 게 아닐까라고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그 혜선 씨가 표정 관리를 원래 잘하는데 원익 씨가 공인중개사 얘기를 하고 혜선 씨 표정 관리가 살짝 안 되거든. 그런 직업 쪽으로 공인중개사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기대했던 거에 좀 못 미친 직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건 뭐 그런 것도 어쨌건 이 사람이 살아온 거에 대한 반증이니까 그거를 생각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나쁜 직업이라는 게 아니라 혜선 씨가 추구하는 그런 직업은 더 오래 준비해서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혜선 씨는 다른 사람들의 조건을 모르는 상황에서 관희 씨로 결정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그런데 관희와 둘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난 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 배려를 해주고 있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크게 티나지 않게 그냥 뭐 쌈 정도 싸주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말을 그렇게 막 많이 섞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대화를 하러 가고 이런 정도로 관희에게 크게 거슬리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민영 씨나 하정 씨보다 혜선 씨가 지금 훨씬 더 현명하게 처신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엄청 솔직하게 얘기해 줬네. 지금 관이가 말하잖아요. 왜 엄청 솔직하게 얘기해 줬네라고 하냐면 만약에 관이가 생각하는 포장된 말은 혜선 씨가 난 너밖에 없어였어. 그러니까 관이가 봤을 때 혜선과 나는 서로가 이제 1순위가 됐고 난 너밖에 없어라고 말해도 무방한 정도 사이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궁금하다고 말했어? 다른 사람이 궁금하다는 마음이 드는구나. 내가 1순위지만 야 그렇게 너의 속마음까지도 얘기해줬네? 솔직하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혜선 씨의 마음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관희 씨도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나도 솔직하게 얘기할까? 너만큼만 얘기할까? 아니면 조금 사탕발림을 할까? 너가 원하는 맛으로 고르래. 혜선 씨는 사탕발림 제외하고 보통 맛으로 딱 본인 정도. 둘이 대화 합이 나쁘지 않죠. 혜선 씨가 잘 맞춰주는 거야. 근데 이건 실은. 그러니까 관희 씨도 기본적으로 재치 있는 사람이거든요. 말도 재밌게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좀 개념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근데 또 관희 씨가 혜선 씨한테는 또 그렇게 개념 없게까지 장난을 안 쳐. 여기서 근데 관희 씨가 되게 솔직하게 말한 부분이 자기의 마음의 흐름까지도 다 말해줘. 실은 좀 불필요한 얘기긴 한데 처음에 완전 이상형일 줄 알았는데 청국도 가기 전까진 근데 청국도에 갔을 때 텐션을 못 따라가겠다. 그게 생각보다 혜선 씨가 어리다는 생각 때문에 적응이 좀 안 됐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괴리감을 느끼고 나이 차도 있고 그리고 어떤 텐션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처음엔 차분한 줄 알았는데 이제 너무 리액션도 너무 좋고 그러다가 하정 씨랑 갔다 왔죠. 되게 좋았지 실은 하정 씨랑 순간들이 하정 씨가 되게 맞춰주려고 했거든. 근데 조금 뭐 자존심 싸움도 좀 있긴 했지만 그래서 그 순간에는 확실히 하정 씨가 1순위였어. 헬리콥터에서 물병 갖고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때만 해도 하정 씨가 1순위였어.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어때? 전 여친 만나. 그렇게. 그래서 하정 씨한테도 그 얘기를 이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하는 거는 솔직히 좀 불필요하지. 여기선 실은 관희 씨가 조금 더 좀 노련한 사람이었다면 근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관희 씨의 장점이긴 해. 이렇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투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오히려 담백하구나 솔직한 사람이구나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좀 노련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하정이란 단어 꺼내지도 않아. 그동안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든 처음 갔을 때 너를 본 것보다 난 지금의 너를 더 좋아하고 있고 누구보다 네가 1순위야. 뭐 당연히 너도 알 거라고 믿는다. 이 정도면 돼. 근데 관희 씨는 그럴 때까지 노련한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혜선 씨가 봤을 때는 관희 씨가 어떻게 보면 담백하고 솔직한 사람이라 느껴지는 거지. 철없는 남자일 수는 있어도 절대 나쁜 남자는 아니야. 오히려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속이지도 않고 남을 속이려 들지도 않아. 오히려 손해보면 손해봤지. 그리고 뭐 이렇게 밥도 챙겨주고 같이 게임할 때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고 쌈도 싸주고. 관이가 뭐 늦바람이 날까요? 생각이 깊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너에 대해서 좀 확신이 생겼다.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자세히 다뤘었죠. 이 전날 그 느낌이 확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둘이 있을 때 해야 돼. 근데 지금 민영과 진석이 아쉬운 부분이 그거야. 민영 씨가 진석 씨랑 둘이 있을 때는 오히려 불안함을 상대에게 자꾸 토로를 하고 그 불안함을 자꾸 진정시켜줘 라는 걸 요구를 하는 것처럼 된다고요. 근데 지금 혜선은 지금 불안하지 않는 것처럼 보잖아. 아마 속으로는 좀 불안할 텐데. 마음속 1순위는 나도 너다. 관이 자세 보세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나오는 자세. 아, 그러죠. 좀 엄마 앞이라고 합시다. 너를 신경 쓰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근데 문득문득 나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있는 느낌이 중간중간 좀 들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은 관이가 혜선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지. 근데 혜선 씨 입장에서는 서운한 그런 포인트들이 제에서 얘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서운한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다니네. 그러니까 뭐 솔로적인가 그럴 수 있어도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하정 씨가 가가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관이를 응징했지만 그 출발은 실은 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험 두는 것 같아서 나는 마음이 좀 안 좋아. 나는 서운해.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하정이 가가지고 관이에게 다다다다 쏘아붙인 거 이상으로 혜선이 생각하고 있지. 왜냐면 그런 거에 화두를 던진 것도 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혜선 씨는 여기에서 너는 여기저기 얘기하러 다니네? 그러니까 관희 씨는 귤이랑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근데 혜선 씨가 보면 귤이랑도 얘기하고 너 하정이랑도 얘기하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혜선 씨는 그래 여긴 솔로 지옥이지. 그 전제 조건 나 이해한다. 근데 되게 열심히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실은 돌려깎이잖아. 아유 되게 이제 애쓴다 애써 약간 이런 돌려깎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그냥 듣기에 따라서는 그냥 좀 서운하지만 좋게 표현해 주는구나 라고 들릴 수도 있지. 혜선 씨는 지금 그렇게 안 찌르잖아 지금 관희 씨를. 혜선이가 먼저 다 알아본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관이가 혹시 서운한 게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혜선 씨가 그제야 이 정도로 대답을 하는 거야. 혜선 씨가 와가지고 나 서운해. 왜? 너 왜 이렇게 날 두고 딴 사람들이랑 열심히 이야기를 다녀?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 관희 씨가 물어봤어 먼저. 혹시 뭔가 서운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굳이 뭐 말을 한다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서운한 게 없겠냐 하면서 다다다다 할 수도 있었지. 아니면 먼저 가가지고 화장실 할 수도 있었지.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 정도 이야기를에는 관희 씨가 그냥 슬쩍 미소를 짓잖아. 하정 씨 이야기를 들을 때 관이 어떻게 됐어요? 둘리 표정 나왔잖아. 둘리 이렇게 입 뚝 해가지고 둘리였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냥 슬쩍 미소를 지으면서 듣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서운한 느낌이 있었어. 그 정도는 아 그래 좀 서운할 수 있겠지. 약간 아 얘가 나를 좋아해서 질투하는구나 정도로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뭐 삐진 정도로 할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좀 뾰루퉁이다. 그냥 뾰루퉁. 이 정도로 오히려 더 그거를 내리잖아. 나 그렇게까지 서운한 정도도 아니야. 그냥 좀 뾰루퉁 정도야. 그냥 네가 너무 나를 두고 다른 사람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좀 뾰루퉁했어. 그것도 심지어 상대가 물어봤을 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이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혜선이 훨씬 배려심이 많은 걸로 보이지. 근데 혜선 씨가 하정 씨나 뭐 민영 씨보다 배려심이 많다기보다는 똑똑한 거야. 감정 통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관희 씨는 규리 씨랑은 내가 인위적으로 뭘 만들고 싶진 않아. 왜 그러겠어? 세 명이라고 말했는데 규리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런 분위기를 좀 규리랑은 볼 것 같고. 무슨 말이냐면 뭐 얘기를 하게 되면 하는 거고 그 얘기지. 그리고 새로 온 분은 한두 번 정도 얘기하고 뭐 스쳐 지나가면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세 명.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두 명 이래버리면 하정과 너를 비교하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아직은 그냥 아직 한 명으로 좁혀지지 않았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괜히 애꿎은 규리 끼워놓고 뭐 민지 끼워놓고 이러는데 시은 씨랑 대화를 하려다가 시은 씨가 워낙 뭐 민우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겠지.
그래서 네가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너에 대한 마음이 일단 제일 크다. 어쨌든 1순위인 거는 확인을 했죠. 그래서 내일 만약 청도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면 난 너랑 아마 가고 싶을 거다. 그런 것 같다. 근데 혜선 씨가 거기서 참고할게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참고할게. 근데 참고하지 말고 너는 저 하빈 씨랑 가든 원익 씨랑 가든 갔다 와. 이게 살짝 센 척이기도 하지. 센 척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관희 씨는 혜선은 나만 보고 있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신뢰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금하다라고는 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남자답게 좀 한번 기회를 준다,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기도 할 거야. 근데 관희 씨는 맞아. 민지랑 한번 갔다 올 것 같긴 해. 왜냐면 관희는 지금 솔로 지옥을 되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로 지옥에서는 알아보고 그 안에서 좁혀봐라 라고 지금 어쨌건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룰을 최대한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관이는 여러 이성을 만날 만한 깜냥의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야. 좋은 뜻으로. 그래서 네가 그렇게 처음부터 갔다 오면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나는 좀 그 감정도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또 여기로 오는데 뭐 여긴 조금 넘어갈까요? 관이가 보는 민지와 해서는 둘 다 그냥 속 깊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관이 입장에서는 민지나 혜선이나 완벽한 자기 이상형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배려 같은 차원을 봤으니까. 그리고 텐션도 민지가 좀 차분해서 원하는 텐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건 자기를 배려해주고 그런 면은 혜선 씨에게 많이 발견을 했으니까. 민지 화법이 묘한 게 있으면 사람을 홀리는, 그게 사람을 홀린다기보다는 사람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성들에게 훨씬 더 유혹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그러니까 자존감을 올려주는 말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걸 경험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 이게 자존감을 높여주거든. 오빠랑 이런 데 처음 와봤네. 오빠 덕분이야. 이런 데 처음 와봤어. 예를 이런 말들. 야, 여기 좋다. 이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처음 와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뭐 오빠 덕분이야. 이런 말들이 이어지니까 그냥 이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자신감 가져볼게. 약간 그런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그 작은 포인트의 차이가 있어. 확실히 민지 씨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민지 씨가 진석 씨를 되게 편하게 여기죠. 이렇게 막 단호박도 먹여주고 이러니까 민우 씨가 이제 이걸 보고 있어. 여기서도 나는 보리자루네? 귤이랑 데이트하기 전이니까. 민지 씨가 아까 수영장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몇 시까지 놀았어? 뭐 새벽 3시 반. 그때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냐. 근데 진석 씨는 그냥 얘기를 많이 했다. 가치관도 얘기하고, 진석 씨가 처음엔 이름도 모르고 갔지. 이거는 간 시점까지 얘기야. 근데 분명히 수영장에서의 둘이서의 어떤 그런 텐션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지. 이상형이랑 갔냐, 이쁜 사람이냐, 뭐 괜찮은 사람이랑 갔다. 근데 괜찮다고 생각할 찰나도 아니었다 그때는. 이거는 청도 가기 전 얘기를 진석 씨는 하고 있어. 내가 관심 있고 없고 그럴 찰나도 없이. 그러니까 청도 가기 전에는 그랬는데 갔다 와서는 둘이서는 분명히 가까운 사이가 됐었고 서로 확신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었긴 했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바로 그랬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5일차가 됩니다. 민영은 어젯밤에 민규와 이야기를 하면서 진석에 대한 이제 마음을 좀 표현하기로 더 마음먹었기도 했고, 그리고 진석의 빈자리를 느끼고 또 진석이 다른 사람에게 선택되어서 갔다는 걸 보고 좀 더 가치가 높게 느껴지기도 했겠죠. 새 멤버를 보고 떠오른 건 좀 귀엽다. 잘 웃고 애교 많을 것 같다. 이건 정확하게 봤어. 옆에 이제 진석이 있었는데 빨리 혼내줘야지.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도 약간 이런 텐션으로 해버린단 말이야.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을 땐 내가 배려하는 입장이 돼야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구애하는 입장이 돼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상대에게 어필하는 입장이 돼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민영 씨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인정을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벌써 여기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해야 될까? 재밌게 놀았어? 재밌게 놀았지. 그러면서 민망하니까 민지 씨가 이제 소개를 하고요. 민영 씨. 말에는 제대로 대답 안 하고 소개를 시켜? 지금 살짝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진석과 민지 사이에 뭔가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을 잘 안 해. 민영 씨가 보는 첫 느낌에는 민지가 조금 이렇게 귀엽고 밝은 느낌이니까 그냥 민우랑 잘 어울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진석은 좀 거칠고 딱 나의 남자니까. 그래서 뭐 관희 씨 정도 바뀌지 않겠나. 관이나 하빈 뭐 이런 사람들이 민지에게 좀 끌리지 않겠나. 진석 씨는 그럴 리 없다. 내가 잘못만 안 하면 그대로일 것 같다. 진석 민지가 잘 되면 좋은데 민지 씨 입장에서 진석을 아직까지는 진석을 선택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자꾸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쨌건 진석 씨는 민영이를 신경 쓴다. 근데 여기서 민우 씨가 바쁘다 바빠라고 해요. 왜냐면
청북도에서 진석과 민지의 텐션을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눈으로 봤어. 아, 진석이 형 청북도에서는 민지랑 민지한테 엄청 플러팅하더니 여기 와가지고 또 민영이 누나한테 그러고, 아, 바쁘다 바빠 이거거든. 지금 민우가 나름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양쪽에서 봐가지고 하빈 씨가 이제 어제 민영이가 나에게 진석이 오빠 보고 싶어 이랬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하빈 씨가 막 진석과 민영을 뭐 부분에 어쩌네 막 그러면서 엄청 밀어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빈 씨가 주책 맞긴 한데 나름의 이제 하빈 씨 논리는 그래 두 사람이 지금 서로 좋아하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맞아, 진석 씨가 지금 매너를 지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민지가 오히려 그게 확신 갖기가 어려워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진석 씨는 그런데 왜 4개를 줬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탕 4개를 줬었죠. 그거를 지금 진석 씨는 가지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사탕 4개가 상당히 크죠. 왜냐면 진석 씨 머릿속에 지금 민영보다 민지가 분명 괜찮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렇다고 민영을 여기서 그냥 끝내기에는 민영도 괜찮은 사람이고 분명히 마음도 주고 받은 게 있고 내가 얘기한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난 이제 안 쿨하다. 그게 사탕 4개를 명분으로 민영을 정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의 경기가 있었어요. 대부분 편집을 했고요. 뭐 가장 유효한 장면은 아무래도 하정 씨의 발차기였겠죠. 사람 때리면 어떡해? 왜 너 혼자 UFC 하고 있어? 뭐 원익 씨도 이쁘게 진다며? 막 이렇게 하면서 하정 씨가 벌써 이 사람들에게 이 투명하고 솔직한 매력으로 분명히 이렇게 많이 친해졌고 도도하고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여우과는 전혀 아닌 거야. 너 혼자 왜 UFC 하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또 이상한 드립을 치고 있죠. 그렇게 하정 씨는 실속 없이 폭력적인 모습만 농담이에요. 제가 그렇게 보이고 이제 탈락을 했고요. 그래서 혜선 씨는 민우 씨가 지금 1순위인 상태. 그리고 시은 씨, 그리고 규리 씨도 지금 민우랑 민규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 이 세 사람이 시합을 합니다. 혜선 씨는 또 똑똑하게 일단 먼저 움직이는 규리 씨 따라가지고 지금 옆에서 시은 씨 공격해서 제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시은 씨가 떨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규리 씨의 강한 힘에 당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제 1위가 규리 이렇게 해서 쭉 순위가 됐는데 규리 씨가 민우 씨를 선택해버리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머리에 묻은 거를 관희 씨가 와서 이제 떼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진석 씨한테 민영 씨가 나름의 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영 씨는 나름의 노력으로 너 잘 놀았냐? 애교스럽게 진석 씨에게 나는 너를 기다렸다는 걸 어필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안 돼. 차라리 좀 나랑 산책 좀 할까? 제기 좀 할까? 이렇게 하면서 불러내서 뭔가 그렇게 좀 진지하게 진심을 전해야지. 이게 지금 고등학교 교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런 거를 이제 귀여워하는 거는 1대1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경쟁 상황이다 보니까 좀 민영 씨가 자꾸 이렇게 좀 헛발질을 자꾸 하는 것 같아. 좀 그게 너무 안쓰럽기도 해. 관희 씨가 혜선 씨 아까 그거 떼준 건 진짜 큰 행동이죠. 벌써 이제 민영 씨가 뭐 너 잘 놀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야 막 오 막 이러잖아 지금. 관희가 닌 뭔데 사탕 4개 줬노? 그럼 한마디 해라라고. 사탕 4개 준 거 갖고 한번 갈구라고. 그래서 민영 씨가 재밌었냐고 라고 하면서 둘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민영 씨가 하는 얘기들이 일단 가서 재밌게 놀았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석 씨가 벌써 무섭다로 반응해. 혜선 씨가 관희 씨에게 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 혜선 씨도 빡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정 씨가 움직일 정도로 그들끼리는 빡친 부분을 해소를 했지만 막상 관희한테는 어땠어? 관희가 서운한 게 있어라고 물어볼 때까지 자기는 그런 표현을 안 했지. 그런 표현을 듣고도 상대가 서운했냐라는 표현도 2단계 낮춰가지고 서운 아니지. 아니 삐진 것도 아니고 뾰루퉁 정도지. 2단계 낮췄잖아. 벌써 이런 표현에 있어서 상대가 도망치기 딱 좋은 상황으로. 왜냐면 둘은 아직 연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진석 씨가 지금 그러니까 민지도 진석에게 어떻게 보면 좀 진석 입장에서는 무섭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민지 입장에서는 진석이 나를 기만했다고 여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 왜냐면 이상형은 이제 없다라고 했거든, 지옥도에. 그래서 신문당에서 혼나는 것 같은데 벌써 혼나는 느낌이 들고 있죠. 민영 씨가 얘기 안 하겠다. 근데 이제 진석 씨도 그거에 대해서 너처럼 같이 놀지는 않았다라고 해명은 하죠. 그래서 뭐 물속을 걸었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그 수영장에서는 확실히 민영 씨를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거기서는 차갑게 대했고 민지 씨도 그 상황에서는 조금 위화감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민영 씨는 나랑도 걸었잖아. 근데 뭐 너랑은 업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영장에서는 나름 의리를 지켰지. 진석 씨가 나름. 대화가 더 즐겁고 민지가 좋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래도 수영장에서는 나름의 진석 씨 나름. 씨는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갈 것 같았다. 그렇게 이제 남자 같은 스타일 아니고 나는 뭐 농담 같은 거 잘하고 하니까 재밌었다고 했다.
근데 실은 재밌었던 사람이 이상형이긴 했죠. 근데 농담 같은 거 했다는 말에도 민영 씨는 아무랑도 잘 놀지. 이렇게 되니까 자꾸 변명하고 해명해야 돼. 자꾸. 그래서 나는 오빠랑밖에 재밌게 안 노는데. 근데 이게 지금 스탠스가 바뀐 거잖아. 원래 민영 씨가 진석 씨랑만 잘 놀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사탕을 4개를 줬잖아, 어쨌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갔다 와서 너무 적극적이 되고 갑자기 너밖에 없어 이래버리니까 진석 씨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애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친하게 지냈어. 투정 부리는 거야. 그래서 어제 혜선이가 시나리오 1, 2. 1은 별론데 1이 이제 총도를 갔는데 마음이 변한 거. 그랬다가 갈팡질팡해서 결국엔 나를 고른대. 갈팡질팡은 하는데 결국 민영 씨를 고르는 게 시나리오 1이에요. 시나리오 2는 그냥 쭉 민영 씨를 고르는 거. 그러면 시나리오 3는 갈팡질팡 하다가 민지 씨를 고르는 거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시나리오 2는 일단 아닌데 1이면 싫다고? 지금 1이 그래도 민영 씨를 고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닌데 지금 시나리오 2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시나리오 1은 갔다가 갈팡질팡 하다가 민영 씨를 고르는 거고 시나리오 2는 갔다가 갈팡질팡 하다가 민지 씨를 고르는 거. 그냥 쭉 민영 씨를 고르는 건 이제 없어. 그 시나리오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은 1이 그래도 민영 씨 입장에서는 가장 나은데 1이면 싫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석 씨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겠지.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갈팡질팡 하라고 만들어진 게 지금 솔로족인데 1이 싫으면 지금 민지 씨한테 가야 되는데 진석은 비밀인데 라고 하는데 이게 왜냐면 1일지 3일지 모르잖아요. 일단 2는 아닌 거잖아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에 민영은 간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뭐 진심을 들을 수도 없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해서 만약 민지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뭔가 갈팡질팡한 거 알면 어떡해. 그래서 계속 뭐 흔들렸지만 나를 고르는 거 아니면 그냥 쭉 나를 고르는 거. 나를 고르는 게 확실하지만 흔들렸다가 나를 고르는 건 인정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나는 너를 고르지 않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진석 씨는 아직 한 번 봤는데 뭘 원이냐. 근데 민영 씨는 그 어느 거 하나 꼬투리를 놓치지 않아. 질문 유도를 잘한다 오늘따라. 근데 실은 질문 유도가 아니라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똑바로 안 한다. 근데 진석 씨도 지금 자기도 확신을 못 갖고 있어.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실은 인간적인 매력은 민영보다는 민지에게 느끼게 되는 거지. 이게 편한 사람의 위력이 있거든. 진석 씨는 물론 아직 31지만 이 사람도 인생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자기 나이에 비해서는 성숙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아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통은 기피하기 시작해. 그게 이제 늦어도 35쯤에서는부터는 이제 그런 사람을 찾죠. 설레고 힘든 그런 연애는 어느 시점부터는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민영 씨는 근데 답답하죠. 민영 씨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진석의 마음을 확인했고 진석에 완전 이제 직진하겠다 했는데, 근데 민영 씨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잘 그걸 알면서도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온다 하는데 이제 진석 씨가 사탕 4개 넣으셔서 아니 너는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어 해놓고 나는 민지를 알아보지도 못하냐. 근데 여기서 실은 민영 씨 입장에서는 그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왜냐면 자기도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어 한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라고 하지만 이건 연인끼리는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연인이 아니란 말이지. 지금 경쟁하는 입장이고 뭔가 스스로가 경쟁하는 입장이라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민영 씨는 사랑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뭐 그동안 그럴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지 마라 뭐 하면서 이제 티격태격 하는데 민영 씨에게도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죠. 빨리 가고 싶다. 수영장 하니까 또 어제 수영장 생각나지. 당장 어젯밤에 수영장에 있었는데 이제 하정 씨는 관희 씨와 또 얘기를 하러 나옵니다. 하정 씨는 또 나랑 잘 어울리지 하지만 이제 관희 씨도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틱틱대지 않아. 네, 잘 어울립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킹받아. 여기서 하정 씨가 이제 관희 씨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냐라고 하거든요. 이 전에 그러니까 이 서사를 좀 따져보면 이 직전에 하정과 관희 사이에서 하정이 다다다다 쏘아붙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너무 뭐라 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불렀어. 물론 사과도 있지만 하정 씨가 아마 속으로는 좀 후회를 했을 거야. 왜냐면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아니거든. 내가 관이에게 보험을 든다고 뭐라고 할 곳이 아니야. 오히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관이가 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단 말이야. 물론 막 됐어 꺼져 이러고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 얘기 다 했지 이러고 나갔긴 했지만 하정 입장에서는 좀 아차 싶은 부분도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뭔가 내 감정적인 부분이 좀 진정이 되니까 그래 내가 조금 좀 과했구나. 관이가 내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나에게서 또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거란 말이죠. 이때 하정 씨가 그러니까 지금 나름의 후회를 했을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감정이 격해져서 너한테 너무 막 뭐라고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하정이 관이에게 뭐라고 한 거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보험으로 들게 하냐라는 게 주제였단 말이야. 그리고 관이는 내가 그렇게 세 명 말한 건 규리가 그래도 나한테 좀 다가와가지고 뭐 혜선 눈치 안 보고 내가 규리랑도 말하고 싶다였거든. 근데 하정 입장에서는 지금 나한테 다가오라는 거냐? 라는 게 돼버리는 거고. 근데 하정 씨 맞아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멋졌어. 실은 아마 하정 씨 진짜 큰 노력을 기울인 거야. 근데 이제 그렇다고 관이 마음이 돌아오긴 좀 애매하죠. 왜냐면 하정은 사과할 일을 버린 거고 관이 입장에서 혜선은 사과할 일을 버리지 않은 거니까 사과를 하는 사람과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을 어느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하면 사과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근데 관이 입장에서는 혜선은 사과할 일조차 버리지 않은 사람이야. 그럼 관이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실은 하정 씨가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혜선보다 더 좋아지는 건 아닌 거지. 그래서 괜히 상처 주는 말을 했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좀 마음에 거슬렸다. 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표정이 이제 웃고 있지만 조금 좀 미안함을 어필하고 있는 표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이는 아니 뭐 갑자기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정답지 않게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하정 씨는 뭐 싸운 게 여기밖에 우리밖에 없다. 근데 관이 씨 입장에서는 뭐 싸운 건 아니다. 뭐 그게 뭐 싸운 거냐. 여기서 갑자기 관이 텐션이 확 떨어졌다고 느꼈을 수 있는데 관이는 그 전부터 이미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혼나면서 그날 이제 확 떨어진 거긴 한데 저 상황에서 사과한 거는 나는 잘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 하정과 관이는 어차피 힘든 거긴 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도 사과를 하고 혜선이 뭐 좀 헛발질도 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혜선 씨가 뭐 원익 씨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야 그래가지고 원익 씨랑 좀 잘 돼가는 분위기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사과도 할 줄 알고 나랑 티키타카도 되는 하정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하정 입장에서도 이렇게 사과를 함으로써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고 또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하정 씨가 잘한 거죠. 사과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 같이 청국도 간 날도 싸웠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도 좀 얘기하다가 좀 원하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거나 뭐 기분 나쁘면 원하는 대답이 뭐였어? 민규 아니고 너야. 그 말을 기다려가지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실은 하정 씨가 제대로 말을 못했거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원익 씨가 뭐 꼭 의사여야 된다는 건 아닌데 어쨌건 직업적으로 어떤 배경일까 궁금해하긴 했었겠죠. 관이 그쵸 이 시점에서는 관이 마음속에 혜선이 1순위고 민지 정도는 한 번 더 알아보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너나 나나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스타일이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이거는 어쨌건 관이식 웰컴이죠. 미안해 괜찮아 뭐 이런 걸로 이제 관이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근데 관이가 하정에게는 이성적인 마음은 확실히 닫혔고 관이 마음속에 하정은 이미 하빈에게 관심 있는 사람일 거야. 너나 나나 이제 서로 뭐 이성적인 관심이 우리 청도 갔을 때만큼 있는 건 아니잖아. 뭐 그런 정도로 사과를 해. 괜찮아. 관희 씨가 이런 하정 씨의 사과를 보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와 다시 잘해보려고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오히려 나한테는 이성적인 관심이 이제는 뭐 별로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는구나. 잘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관희 씨는 뭐 신경 안 쓴다 괜찮다. 하정 씨는 이제 좀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도 뭐 너무 뭐라 한 게 아닌가 마음이 좀 불편했다라는 거지. 근데 관이는 그냥 고맙다 하고 이게 이제 관이 입장에서는 아 그래 하정 네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냥 사과는 받을게 정도고 너는 근데 하정 씨는 너는 나한테 할 말 없지 이것도 하정 씨가 지금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좀 혜선 씨보다 한 수 아래가 되는 게 인간적으로 한 수 아래는 아니고 어쨌건 관이와의 대화 측면에서 한 수 아래인 게 넌 나한테 할 말 없지? 이런 식의 표현이 그냥 관이식 표현이거든요. 근데 혜선 씨는 거기에서 약간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얘기하잖아. 뭔가 너는 나한테 할 말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너는 나한테 할 말 없어? 라는 거는 내가 기대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난 너와 더 말하고 싶다라는 거거든. 여기서는 그냥 차라리 너는 나한테 할 말 없어? 이런 게 하기보다는 내가 좀 듣고 싶은 말에 화두에 가까운 거를 던지는 것도 방법이겠지. 뭐 우리가 처음부터 갔다 와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얘기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냥 툭 던지면서 그 다음 말을 상대가 좀 연상해서 말할 수 있게 하거나. 근데 여기서 너는 나한테 할 말 없어? 이거는 관이가 하정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잖아. 이제 넌 나한테 할 말 없지? 부분들이
약간 좀 지금 하정이 확실히 좀 뚝딱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어쨌건 관희 씨는 서운하지 않다. 지금 얘기한 걸로 이제 우리는 지금 있었던 일은 이 순간 없었던 일로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저게 뭐 관계 정리까지는 아니고요. 관계는 이전에 이미 정리가 됐었고, 이거는 그건 썼다고 생각할 테니까 너도 그냥 편하게 다른 사람들 만나고 나 신경 안 써도 돼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정은 지금 어렴풋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를 정리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그냥 관심을 가지고 대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약간 긴가민가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왔고요. 민지 씨는 관희 씨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상태죠. 왜냐면 진석이 관희가 괜찮다고 했거든. 방금 장면에서 하정 씨는 조금 찝찝한 마음이 남았을 거야. 관희 씨는 사과를 안 하지. 왜냐면 관희 입장에서는 사과를 할 게 없거든. 관희 입장에서는 보험을 들었다 다가가지 않았다고 혼냈잖아요. 근데 어쨌건 하정은 이제는 내가 다가가지 않아서 하빈에게 간 사람이야. 하빈에게 가려고 다른 남자에게 이미 가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간버린 사람이야. 그러면 뭐 아쉬울 수는 있어도 사과할 일은 아닌 거지. 전날 미안하다고 했었고 관심이 좀 생긴 관희 씨에게 저한테 어제 뚜비라고 했죠. 뚜비라고 한 사람 여기 있는데 그쪽 아니고 이쪽인데. 하지만 이 사람이 뚜비라고 했어도 중요한 건 뚜비가 아니지. 아, 이 사람 계속 욕했네 이러면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그 여긴 좀 풀이죠. 풀과 뚜비. 그랬어도 풀이 좋았고 안 그래도 이미지 안 좋은 데라고 했는데 민지는 바로 아니라고. 그러면서 뚜비든 풀이든 상관없다. 관희에게 구경시켜달라고. 왜냐면 지금 민지는 진석 다음으로는 관희 씨를 알아보고 싶은 상황이니까. 어쨌든 관심 있는 사람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화두였을 뿐이니까. 그리고 빨간 옷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가는데 하정 씨가 지금 관희 씨와의 대화에서 조금 위화감이 느꼈잖아요. 관희가 분명히 텐션이 차가워졌는데 나랑 하던 그런 티키타카가 되는 텐션이 아닌데. 그러니까 관희는 나는 사과를 했고 관희는 어제 사과를 했는데 이게 관계는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하정은 약간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정 씨가 뭐 그런 어디 가면 대우받는 얼굴인데 그쵸? 하정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할 거야. 실은 민영보다 하정 씨가 훨씬 답답한 상황이 돼버렸어. 그리고 민영 씨보다 훨씬 현명하게 굴었는데도 결과는 뭐 좋지 않죠. 왜냐면 너무 강적이 붙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상황도 조금 안 좋게 됐었고 혜선 씨가 스쿼트에서 관희 씨랑 같은 팀이 되면서 그것도 상당히 또 운이 좋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안타깝죠. 민지 씨는 이제 어제 재밌었다. 그리고 관희 님이 재밌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민지는 재밌는 사람을 궁금해하니까 관희는 재미있는데 좀 오래 걸린다. 어제 이제 막 다 친해졌다. 관희 씨는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좀 오래 걸리는 나름 숙기 없는 좀 신중한 그런 사람이죠. 막 인터뷰에서 막 자신감 뿜뿜이어서 막 그렇게 막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민지 씨가 나랑은 뭔 사이냐? 근데 모르는 사이래. 뭐 그치 이 정도면 모르는 사이지 뭐 아직 뭘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 관이가 민지 눈을 잘 안 보죠. 알아보긴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 이관이는 갓관인가요? 가관인가요? 어쨌건 원래 관이 씨는 그렇게 막 한 번에 여러 사람 알아보고 막 능글맞게 이성이랑 대화하고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 근데 다들 성격 좋다고 그래서 뭐 동감했냐? 동감하다가 말았대. 민지 씨는 지금 관희 씨가 되게 시선도 잘 안 마주치고 좀 뚝딱대잖아요. 근데 이 관이랑 대화를 하면서 아, 얘가 원래 이런 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지도 어쨌건 매기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미 커플이 성사된 사이를 갈라놓고 싶은 것까지는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뭐 뺏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미 뭐 서로 좋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집고 들어가는 것보단 뭐 굳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낫겠지. 근데 지금 보면 관이는 처음에 그냥 6명 대화를 할 때 인상으로 생각해 보면 관이는 틱틱대. 아, 딴 여자가 있나 보다 이미. 근데 진석 씨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관이를 계속 대화를 해보니까 아, 얘는 원래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관이는 내가 안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대. 뭐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있나? 민지 씨가 가자고 하면 가야지. 룰이 그랬는데. 관이는 지금 워낙 네가 성격이 좋아서 남자분들 다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러면서 관이는 지금 혜선으로 그냥 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마음 편하니까. 근데 민지 씨는 지금 관이 씨 마음속에 그냥 혜선을 1순위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좀 흔들리는 거지. 매기로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남자 아니야 당신은? 근데 관희 씨가 또 관희 같은 말을 하고 있어. 나를 안 좋아하시니까. 민영은 너무 막 티를 내버리니까 그래놓고 또 그게
또 안타깝고 이러고. 민지 씨는 어느 소품 하나 놓치지 않죠? 진석 씨가 내 얘기를 많이 해서 내가 좀 궁금했다. 근데 상대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상대 눈빛을 잘 읽을 수가 없으니까 대화를 할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 그래서 낀 선글라스를 뺄 겸 해가지고, 내가 써보는 척하고 그 선글라스를 벗게 만드는 아마 이제 그런 방법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진석 씨가 관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관이가 나에게 이상한 드립을 치긴 했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오해를 풀어보자 라고 했는데 뚜비도 아니었고 풀이 이제 싱그럽다라고 좋게 해석하려고 했다. 그렇죠. 민지 씨가 끼를 부리는 중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건 뭐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일이지. 이렇게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네가 되게 재밌게 해줘서 날 찾았는데 고맙다. 얘기 못할 줄 알았는데. 근데 관희 씨는 뭐 얘기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제 민지 씨는 말하고 싶었다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과감하죠. 솔직하고. 뭔가 수줍어함이 없지. 수줍어하는 태도가 나오긴 해도 실제로 말이나 이런 거는 되게 솔직하게 난 너한테 얘기하고 싶었다. 이런 거죠. 관희는 자꾸 그런 부분에 의심해. 나 그냥 지나가다 걸린 거 아니냐. 근데 민지는 그런 말 어느 하나가에도 그 상대가 의심할 만한 그렇게 흘러가진 않아. 예를 들어서 방금 나 지나가다 그냥 얻어 걸린 거 아니야? 그랬으면 하정 씨는 거기서 또 장난을 치고 받고 싶어가지고 뭐 지나가다 걸린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지 뭐 그냥 부딪힌 셈이지 막 이렇게 그냥 그런 장난을 쳤을 텐데 혜선 씨나 민지 씨는 아니야 나 찾고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재미 면에서는 좀 덜해도 그런 신뢰도 면에서는 올라가지. 그래서 혜선 씨가 없었다면 민지 씨도 충분히 관희 씨가 관심 가질 만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봐요. 엄마 같은 배려가는 또 혜선 씨가 더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 혜선 씨를 굳이 뭐 혜선 씨 대신에 민지 씨를 1순위로 올릴 이유까지는 없는 거지. 스타트로만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얘기한 것 같다. 그 처음에 스타트에서 얘기 없이 바로 그냥 첫인상 선택했으니까. 해맑고 배려 있으면서 당차다. 그러네요. 그런 면이 이제 민지 씨가 가진 장점이네. 신기하게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민지 씨와 관희 씨가 어쨌건 첫 인사나 다름없죠 이게. 첫 인사나 다름없고 그러면서 이제 두루두루 잘 지내시네 하면서 두루두루 실은 관희 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민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살짝 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내가 그렇게 막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진 않아. 그것도 관이한테만 그래. 근데 민지 씨가 보면은 지금은 어쨌건 뭐 두루두루 나중에 잘 지낼지도 모르겠지만 진석과 관이 두 사람이야.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낀 그대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민지라고 하거든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 먼저 대화를 나누자고 한 것도 충격이었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도 충격이었다.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 신선한 충격이긴 하지. 민지 씨가 그런 뭔가 그런 신선한 느낌이 있거든. 사람이 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단순히 밝기만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뭔가 배려심도 있으면서 그런 당찬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순수한 느낌이 있고 그런 부분이 충격으로 왔는데 마음속의 1순위인 혜선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민지 퍼센티지가 좀 올라가긴 했어. 여기서는 또 하빈 씨의 활약이 나오던가? 민지가 이제 접시 가져가도 돼요? 뭐 진석 씨가 또 배려를 하죠. 그리고 민지 씨가 진석 씨에게는 어쨌건 굉장히 친밀감이 있잖아요. 엄청 많이 먹네? 막 맛있는데? 뭐 이렇게 둘이 당근 먹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옆에서 민영 씨가 듣고 있잖아. 이 민지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진석 씨에 대해서 일단 1순위란 말이에요. 아까 관희 씨랑 대화도 물론 뭐 좀 끼 부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석 씨에게 의지하는 만큼은 아니란 말이지. 진석 씨에게 친밀한 만큼은.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당근 얘기하고 막 장난치고 이러니까 민영 씨가 얘네들 봐라. 벌써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지고 그렇죠. 민지도 지금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을 거야. 그리고 뭐 피곤하냐고 묻고 왜냐면 안 피곤해라는 말에 이 전날 다들 늦게까지 놀았잖아요. 너무 늦게까지 놀아서 오늘 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민영 씨가 뭐 푹신한 데서 잤겠네. 행복했겠네. 이러면서 다시 또 찌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민지 두고 찌르니까 진석은 지금 먹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하빈 씨가 또 거기서 괜히 한 숟가락 거들어. 재밌지? 근데 민영 씨가 너무 재밌대. 민지 표정. 그리고 하정 씨가 춥다고 하니까 겉옷이 없다고 그러고 거기서도 하빈 씨가 챙겨줍니다. 지금 하빈 씨도 하정 씨로 거의 그냥 정했죠? 거의 정한 것 같죠? 하정 씨에게는 하빈 씨가 챙겨주고요. 하빈 씨 서사를 너무 다 편집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진석 씨가 얼굴 붓는다고 하니까 어제 많이 먹었잖아요. 민지랑 진석 그리고 민우 이렇게는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붓지. 하빈님이 하정이 인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하빈 씨가 하정 씨를 선택하긴 했었지. 자꾸 저런 서사를 펼치는데 어떻게 편집 안 합니까? 민영 씨가 이제 또 자꾸 좋겠네 더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이런 게 조금 유치하죠.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너무 아이같이 표현을 해버리니까 진석 씨가 이제 체하겠다. 민영 씨랑 얘기할 때 무섭다, 뭐 체하겠다 이런 게 자꾸 나오죠. 근데 이게 두 사람이 뭐 잘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물론 이건 특수한 경우지 만약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서로를 선택한다고 하고 관계가 이어진다고 하면 민영 씨가 이런 부분을 1대1 관계에서 이러진 않겠지. 이제 저런 거를 받아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야 실은. 이게 20대의 연애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하빈 씨가 또 한마디 하는데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 갈구는 것 같다고. 문제는 민지 씨가 듣고 있어. 아니 내가 좋아하는 남자, 물론 민지 씨가 진석 씨를 막 엄청 좋아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1순위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랑 내가 지금 뭐 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좋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 갈구는 그렇게 되면 난 뭐야? 이 사람이 마누라가 있는데 늦게 들어간 날 나랑 뭘 한 거야? 그럼 나는 뭐가 돼? 여기서 민지 뭐가 돼? 술 먹고 늦게 들어간 남편이면 민지는 그 남편과 바람난 뭐 딴 집 사람이야? 그런 이런 느낌을 말해버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물론 민지가 늦게 들어왔고 합류하기가 좀 뭐 합류가 늦었다 보니까 좀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실은 하빈 씨는 돌려서 민지에게 좀 심한 말 한 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민지는 아이씨 그럼 내가 지금 남편 있는 남자한테 지금 뭐 밤에 뭘 했다는 거야 뭐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민지 입장에서는 민영도 짜증나고 하빈도 짜증나는 거야. 아 역시 어쩐지 나한테 또비라고 하더라. 이렇게. 근데 지금 그 남편 얘기 듣고 민영은 살짝 기분이 좋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정이 그만하라고 하는데 민영이 재밌잖아라고 하잖아요. 하정 씨가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처신이나 이런 게 좋은데, 근데 물론 뭐 하정 씨는 좀 돼지 눈이나 이런 순서상이 안 좋았지. 근데 민영 씨는 너무 이게 깊지가 않아 태도가. 그래서 하빈 씨가 근데 하빈 씨야말로 또 그만두지 않아. 저 앞에 서가지고 둘이 이렇게 앉혀놓고 밥 먹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진석 씨는 실은 민지 눈치를 슬쩍 보거든. 민지도 유부남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오빠 그렇게 말하더니 유부남이었네? 진석 씨가 이제 슬쩍 민지 눈치 보거든. 왜냐면 민지가 듣기에는 심한 말이 돼버렸거든. 남편이니 아니면 뭐 둘이 뭐 따로 앉아서 밥 먹는 거 보고 싶다느니 하빈 씨가 지금 눈치 없이 말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민지가 없다면 눈치 없는 말까지는 아니야. 그냥 뭐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하빈 씨는 지금 민지에게 되게 무례한 말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민영 씨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왜냐면 여기서 민지가 경쟁 상대고 뭐 민지와는 어쨌건 서로가 공격을 주고받는 사이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하빈 씨가 왜 민지한테 그러는 게 되는 거야? 근데 하정 씨가 그래서 그만하라고 했거든. 근데 하빈 씨가 거기서 한마디를 더 던져. 근데 하정 씨가 이런 하빈 씨를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하빈 씨가 뭐 청북도 가가지고 얘기를 더 하자라고 한다고 한들 하정 씨가 봤을 때 하빈 씨는 좀 눈치 없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보일 거란 말이죠. 하빈 씨가 뭘 하는지 잘 안 보였을라나?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또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을 것 같냐? 라고 민영에게 물어봐. 근데 민영 씨는 원래 사탕 4개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민지는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유부남이랑 바람을 폈네? 막 그런 취급을 받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모님한테 여쭤봐야지. 아 혹시 이혼하실 생각 없으세요? 물론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죠. 지금 거의 민지는 지금 그런 거에 가까운 민영 눈치를 보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관이는 재밌어. 음. 없을 것 같대. 민영 씨는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어 했었거든, 분명히. 근데 막상 내 손에서 벗어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또 끼어드니까 이제 없을 것 같지. 이제 된 거죠. 하정 씨도 뭐 손잡고 나가라고 하고. 다들 어떻게 보면 어쨌건 이 민지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하빈 씨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물어보는데 하빈 씨가 솔직하게 너다. 하정 씨를 가르쳐. 이거를 지금 관이가 보고 있어. 물론 뭐 관이가 여기에서 하정 씨가 1순위냐 그건 당연히 아니지. 근데 하정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 정도는 할 거야. 그래서 청도 갔었냐라는 거에 이제 관이가 나랑 한번 갔었다. 지금 마음이 어떻냐. 민지 씨는 이제 하정 씨가 어떤 마음인지 전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정 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데 하정 씨가 이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표현을 잘 안 한 것 같아. 관이랑은 말 그대로 막 티격태격 하기나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이성적 사랑일 거라고는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거지. 관희 씨가 하빈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니까 하정 씨가 하빈 씨랑 한번 천국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 하고 있었어, 옛날부터. 그냥 이게 만약 이게 혜선 씨가 이런 정도 말을 했다면 관이가 아 그래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혜선 씨랑 관이 씨는 서로가 둘이 있을 때는 신뢰를 확실하게 줬거든. 근데 하정 씨가 이거는 뭐 꼭 질투심 유발이라기보다는 하빈 씨에 대한 그런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일종의 연민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빈 씨는 여기서 지금 최악체고 좀 아재 개그하는 약간 인기 없는 어르신이잖아요. 그렇다면 직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모르지 또 연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뭐 나는 죽어도 하빈 씨 마음 받을 마음은 없어.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거는 실은 하빈 씨에게 너무 큰 상처잖아요. 강강약약이야.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해. 그러니까 하빈 씨는 지금 최악체란 말이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난 이 사람 나도 가고 싶었어. 그 정도로 하는 거지. 사람들 앞이니까. 여기서 그냥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뭉개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정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겉으로 보면 되게 세 보여도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희 씨는 긴가민가 했다가 이제 확신하는 거지. 역시 하정은 내가 아니어서 나한테 그렇게 쏘아붙였었고 그냥 사과도 하고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해도 되지 게임? 나 저쪽 방 가도 되지? 지금 이순위가 완전히 날아가는, 하정이 그래도 이순위였고 내가 이 사람에게 1순위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때도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나름의 상처를 받는 거야. 완전히 하정에게 가지고 있던 그 일말의 가능성조차 이제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거야, 실은. 그 하정에게 그 혼나고 또 사과하고 그 일련의 과정 동안 계속해서 마음이 식어오고 이랬는데 여기서 쐐기가 박힌 거야, 지금. 관이 마음에는. 얘는 진짜 내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아니었구나. 근데 하정은 관이를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관이가 없는 자리에 자기가 남아서 그 무슨 재미로 여기서 놀아. 그러니까 딴 것도 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정에게 또 물어봅니다. 하정이 진짜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근데 이제 하정도 마음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티를 나는 안 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는구나. 다들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관이뿐이야. 그런데 너네 앞에서는 한 번도 티를 낸 적 없지. 관이랑 청국도 갔을 때 최고.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엔 하정은 민규랑도 가고 관이랑도 갔다 왔어. 근데 민규랑도 별일 없단 말이지. 그래서 관이랑도 별일 없는 거 아니야? 하정이 여기서 관이에게 표현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경쟁이다 보니까 혜선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늦었어요, 여기서는. 혜선 씨가 뭐 뻘짓을 할지 몰라도 혜선 씨가 뭐 뻘짓 해가지고 그러면 몰라도 이게 어쨌건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관이는 내 자신도 잘 몰라 이런 말을 또 들으면서 또 하정이 또 어장 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야. 그런 마음이 정해졌냐? 그럼 정해지고 있는 것 같대. 그래서 민영이 너무 재밌다면서 하빈을 본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하정의 마음이 하빈을 향해서 정해지고 있나라고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전혀 아니잖아요, 실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하빈 씨가 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야 확신하지 마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하정은 관이로 정해지고 있는 건데 지금 민영은 하빈을 보면서 야 오빠로 정해지고 있나 봐. 재밌다. 하빈은 야 잠깐 나로 정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아직 나로 정한 거 아니야. 잠깐 다들 기다려봐. 나긴 한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하빈 민영이 굉장히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 민영과 하빈을 맺어주고 싶다고? 차라리 그래야 되겠는걸? 그래서 민영이 간질간질하대. 그러니까 지금 하정은 잘못되는 뭔가 지금 내가 마음이 정해지고 있다는 말이 지금 잘못 전달됐는데 지금 민영이 간질간질한 거는 하정이 지금 하빈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라고 말을 하니까 민영이 간질간질하다고 하고 있잖아. 하빈은 지금 좋아 죽어 지금. 어떡하지? 지금 민지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하정은 아니구나. 둘이 청도로 갔다 왔는데 하정하고는 별 사이가 아니네? 그러면 지금 관이는 하정이처럼 하정 씨가 이제 난 너로 마음이 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라고 실은 어필한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 속마음은 모르겠다. 근데 관이 씨는 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얘기했는데 왜 속마음 모른다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민지는 진석은 유부남, 관이는 지금 속을 모르겠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을 그때 캠프파이어 때 3명 말한 걸 얘기했어. 그러면 3명의 후보자가 있는 사람과 한 사람과 부부라고 남들에게 오해를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확실한 연인이 있는 거야. 그냥 얼핏 보기에는. 관희 씨는 연인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3명이 궁금하다는 건 누구 하나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거든. 보통은. 그러니까 민지 씨는 관이는 뭐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정해졌대. 그러니까 하정은 정해졌어? 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정해졌어? 너 나로 정할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쯤 되면 한 명으로 줄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한 명으로 줄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에 지금 하정도 민지도 지금 좀 해볼 만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진석은 이미 한 명으로 줄은 사람이고 관이는 한 명으로 줄지 않을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땐 너무너무 확고한 게 오히려 관이 쪽인데 민지 입장에서 저 말을 들었을 때는 여기는 지금 해볼 만한 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하정도 조금 조급해질 거야. 마음은 그러니까 태도는 저래도. 나는 내일 이맘때쯤 한 명으로 정해지면 나는 끝날 때까지 갈 거다. 그렇게 직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관이도 긴가민가 했지만 하정은 끝이구나. 그래서 혜선이 돌아오고 뭐 오늘 저녁에 뭐 민지랑 한 번 정도 얘기를 하면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좀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요. 하정 입장에서는 저래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고 관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황하는 거야. 지금 어제 제가 분석한 거랑 오늘 쭉 보면 관이 입장에서는 하정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확신하게 된 거야. 하정은 내가 아니구나 라고 계속 확신하면서 간 거지. 그러니까 민지도 지금 관이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정해진다는 얘기는 아직 아무도 없다는 얘기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진석은 지금 정해져 놓고 나한테 어필을 한 거고 관이는 아직 아무도 안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겠구나. 사람들 앞에서 3명이나 말했어? 그러면 누구 한 명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3명을 말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빈에게 하정이랬잖아. 끝까지 안 바뀔 것 같아. 근데 뭐 하빈 씨는 여기서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대. 그래서 대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대. 눈으로 레이저 쏴. 진석 자꾸 나랑 하빈 엮지 마라. 너까지 그러는 거 아니지? 지금 관희 씨는 나름 남자답게 내가 너를 한때 사랑했지만 자 너의 사랑을 응원한다. 그러면서 자리를 비켜줘. 자 결혼해 하면서 자리를 비켜주는 거야. 갔어. 근데 지금 하정 씨는 굉장히 지금 민망한 상황이 돼버렸죠. 여기 아닌데. 그러니까 갑자기 몰아가는 분위기야 나 진짜. 근데 이거는 이 태도만 보면 민영 씨랑 좀 겹치지. 이게 만약 여기 민영이랑 진석이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났다면 민영 씨도 왜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야 하면서 속으로 좋아하지. 근데 하정 씨는 지금 속으로도 왜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야. 민영 씨는 지금 자기가 사람들이 진석이랑 몰아가는 거를 왜 이렇게 나랑 몰아가는 분위기야 해놓고도 좋았거든. 그러니까 하정 씨도 좋아할 줄 알고 지금 일어나서 가는 거야. 머리 아파 하면서 앞에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웃으면서 얘기해도 속은 타들어가지 지금. 관이가 지금 내일 아침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날 선택하게 하지? 지금 하정은 머리가 복잡하거든. 사람들은 하빈이랑 몰아가고 있고 지그시잖아. 이것도 지그시. 그래요. 뭐 하빈 씨는 잘생겼으니까 지그시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게 되겠지만 이게 뭐 생각해보면 덱철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주변에서 좀 몰아준다? 주변에서 몰아준다는 면에서는 뭐 덱철보다 유리하지만 그러니까 하정 씨는 뭘 진득하게 얘기해본다는 눈을 감아버렸죠. 하빈 씨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 여기서는 진득하게 이야기하고 싶잖아. 아니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라도 해야지. 뭐 넌 나의 매력을 보고 싶어? 나중에 그때 되면 큰일 나. 끝장나. 나중에 한번 한번 털기 시작하면 너 진짜 배꼽 빠져. 아니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터진다고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런 애들 치고 슬 속에 있는 애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쪽 가리키면서 여기 규칙을 깰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그냥 그래. 쉽게 그냥 청국도에서 편하게. 영국 톤이잖아. 자, 우리 규칙을 깰 수 있는 공간으로 가. 규칙을 깰 수 있는 공간이란 그래. 쉽게 그냥 말해서 청국도를 뜻하는 거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청국도라고 굳이 저렇게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잖아. 저 규칙을 깰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청국도라고 말을 하든가. 말투가 이런 게 너무 영국 톤이라는 거지. 맞아. 하정이 관일 씨를 너무 센 사람, 너무 그리고 또 세련된 사람으로 생각한 게 패착이야. 관이는 보수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야. 철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하빈 씨는 인기가 많을 테니까 여기가 아니었다면. 근데 너무 이 톤이 다찌마와리 톤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담스러워. 이 어휘나 이런 맥락을 표현하는 게. 그래서 서스럼없이 얘기해보고 싶다. 아니 좀 더 담백하게 말할 수 있잖아. 지금 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나는 항상 기대돼. 너랑 청국도 가서 담백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거를 얘기하고 편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나 계속 그런 시간이 기다려져. 뭐 그냥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 근데 이런 규칙을 깰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 쉽게 말해서 청국도지. 너무 하빈 씨가 영국 무대에 있는 느낌으로 말하는 것 같아. 다 청국도에서 이야기할게. 기회가 된다면.
근데 모르죠. 청도에서 하빈 씨가 막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엄청난 매력이 있는 그런 멘트일 수도 있겠지. 이제 진석 씨랑 민지 씨 얘기가 나오는구나.